자, 서울에 사는 36살 연구원 김민성 씨가 보내준 공모장입니다. 민성 씨가 대학교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해요. 네. 그때가 2006년 9월쯤입니다. 민성 씨가 듣던 여가생활과 문화라는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요. 이 수업에서 좀 특별한 조별 과제를 하게 됐대요. 발표 과제가 뭐냐면 네. 하루를 조원들과 알차게 보내고 그날 있었던 일을 발표하기. 심플하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네. 재밌는 내용이죠. 네네. 좀 특이한 걸 하기로 좀 결정을 했어요. 뭘까?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흉가 체험이었어요. 2006년 그 시절이니까 그쯤에서 많이들 하던 거였어요. 유명했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핫한 곳이 경기도의 한 농장인 거예요. 있어. 민서 씨 일행은 그냥 마트에 가서 손전등 2개 네. 그리고 먹을 것을 좀 사서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. 네. 민석 씨는 흉가에 가는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고요하게 암흑 같은 길을 달리는데 버스가 꼭 그 행선지 없는 유령 열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래요. 그래서 음산한 기운을 좀 뒤로하고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농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긴 상태예요. 어머. 그래서 어렵게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. 택시 기사님이 농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좀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그 밤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에 계셨대요. 그래서 택시 기사님은 잘 됐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못 만났으니까 창문을 쓱 내리고 할아버지한테 어디 농장 아세요?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택시 안에 얼굴을 쓱 내밀더니 거기 왜 가는데? 아, 저희 그 대학교 쪽 왜 가느냐고? 왜 가느냐고?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이제 팀원들이 좀 진정을 시키고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, 그 할아버지가. 그래서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의심에 찬 눈초리로 그 택시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하면서 한기가 좀 느껴지면서 이걸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뭐 지금 다 같이 뭐 조별 과제를 해야 되니까 네. 택시를 타고 가긴 갔어요. 어두컴컴한 이제 산길을 올라가다가 민성 씨가 드디어 농장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행들은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라고 해서 택시에 다 내리려고 했대요. 그래서 짐 싸서 이제 다 내렸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민성 씨 손을 탁 잡는 거예요.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찝찝한 그 기분 있잖아요. 택시 아저씨, 할아버지 그리고 이 올라오는 길. 그래도 조별 과제를 위해서 올라갑니다. 택시가 이렇게 돌아나가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깜깜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로 구입한 그 손전등 있죠? 그걸 이제 2개를 사왔으니까 둘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산길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 산 그 손전등 하나가 갑자기 이거 새로 산 거잖아요.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. 손전등 하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갑자기 위험을 조금 직감한 건지 이 누나 2명이 막 울면서 못 올라가겠다. 무서워서. 난 못 간다. 이 주저앉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민성 씨는 이제 난감한 거야.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내려와서 약간 가로등이 있는 불빛 있는데 이 두 누나들을 좀 있으라 그러고 형이랑 둘이 올라갔다 오고. 왜 그러는 거야? 이제 형과 둘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.
근데 형이 앞서서 가고 민성 씨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. 근데 얼마 안 가서 길 옆에 무덤 2개가 보이는 거예요. 제일 싫어. 근데 무덤 사이로 그 2개 사이로 뭐가 희미하게 뭔가 보이더래요. 하얀 안개처럼 희미한데 약간 둥근 형태가 무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민성 씨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이렇게 봤대요. 근데 아직도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혼자만 보잖아요. 형한테 형 저거 보여? 물어본 거야. 근데 형이 다행히 보여. 그래서 저게 그러면 말로만 듣던 도깨비불이구나 그럴 수 있지.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과제에 올려드리니까 내 사진을 이제 파파팍 이렇게 눌러서 찍은 거예요. 근데 찍으면서 파파팍 할 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누나들이 막 울먹이면서 야 도대체 너네 언제 들어와? 언제 내려와? 여기 이상한 소리 나. 빨리 와. 막 이러는 거예요. 네. 빨리 와. 빨리 와. 무서워. 여기서 또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민성 씨가 또 진정을 시키고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 울지 말고 조금 기다려. 빨리 내려갈게. 그래서 좀 달래던데 그래도 이제 일단 가야 되니까 형이랑 같이 그리고 또 산길을 올라갔어요. 저벅저벅. 둘이서 걷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형이 앞에 가고 있었잖아요. 민성 씨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. 왜? 쟤는 왜 저러지? 하면서 그냥 또 올라갔어요. 그러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뒤를 민성 씨를 또 쳐다보는 거야. 야, 무슨 소리 안 나? 형이. 아니 뭐 아무도 안 들리는데? 그것도 같이 올라가다 갑자기 형이 또 탁 뒤로 돌아보면서 야, 이 소리 안 들리냐고. 소리 안 나? 근데 민성 씨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앞서서 걷던 형이 풀이 이렇게 막 엉망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형이 아예 넋이 나가서 여기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 라고 해서 뭐 풀을 밟으면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여기가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무덤가였던 거예요. 근데 그 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등산로라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 털이 막 삐쭉삐쭉 다 쓰더래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을 잡고 이제 다시 막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니까 그 무덤가에 근처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입에 꼬여가지고 나무들이 다 흉측하게 다 자라있는 거예요. 다 꼬여있어. 모든 나무들. 그 괴이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래서 형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려왔어요. 한참을 내려와서 민성 씨가 이제 누나들 있는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. 누나들이 둘 보자마자 막 펑펑 울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막 뭐 주저앉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민성 씨랑 형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소리가 울리더래요.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갔던 그 방향으로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고 반대로 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뭐야? 이상하잖아요. 이쪽으로 보면 들리고 근데 그 넋이 나갔던 그 형이 민성 씨를 딱 보더니 초점이 다 풀려서
그 얘기를 하더래요. 내가 아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? 바로 이 소리야. 똑같은 소리를 들어. 그 떨어져 있는 데서.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. 이 형 귀에는.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도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. 정말 이 얘기를 듣고 4명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뛰어내려왔대요.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. 그걸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된 거예요. 아 설마. 근데 사진을 보던 모두가 할 말을 잃었대요. 왜요? 민성 씨가 그 본 무덤에 그 하얗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얼굴 형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대요. 이번에 이제 민성 씨가 이제 100% 실화로 대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이고요. 그래서 제 제작진이 혹시 그 올라갈 때 사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. 그 당시에 인터넷 카페가 유행이었어요. 근데 그 조별 과제 한다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카페에 저장되어 있던 16년 묵은 흉가 체험 사진을 제작진이 입수했습니다. 봅시다. 네, 봐요, 봐. 자, 이 카페가 있죠. 여가 문화로 A+ 받자. 자, 이 교양 감옥이었습니다. 카페 자체는 예. 네. 자, 여기 보이시죠? 자, 이곳입니다. 굉장히 그 폐가로 핫한 곳. 뭐 이게, 자, 카메라를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프레시. 여기서 어.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? 전문가들은 좀 하얀 거. 보이시고. 여기 있네. 네. 하얀 거. 자,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? 이거 처음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여요. 확대를 하면 보여요. 오브? 아 이거 오브 맞아요. 오브. 예. 오브가 뭐예요? UFO 촬영하시는 분들도 가끔 쓰는 용어인데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이상한 동그란 빛나는 물체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오브라고 하고 비슷하게 좀 길쭉한 물체가 보이는 경우는 로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네. 자, 다음 사진 보시죠. 뭐야, 있어. 자, 이게 그냥 평범한 숲길을 올라가는 거죠. 아 진짜 무섭게 지금? 생겼다 진짜.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고요. 여기 작은 것도 있고요. 중간에. 손목근이 찾기처럼 작은 이렇게 것도 있네요. 있고. 예. 이렇게 확대를 싹 해가지고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 형체가 사람의 얼굴이나 이렇게 해골 같은 것들이 아. 존재를 한다고 해요. 아니면은 뭐 이제 예. 착시라든지 이런 쪽일 확률이 높은데 이 오브 안에 핵 같은 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심령 사진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. 요거 핵이 있는데요. 그렇죠. 김숙 씨처럼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런 핵 같은 것들. 핵이 있잖아요. 예. 사실 전형적으로 오브나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을 마침 그때 빠르게 지나가는 무슨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먼지가 렌즈 가까이에 묻어 있었다거나 할 때 그게 초점이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뭔가 이상하게 빛을 발하는 동그란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바꾸는구나, 많거든요. 오브를. 네,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렇죠. 어떻다라고 뭐 단정하기는 좀 근데 쉽지 이분이 않은 지금 그 어떤 느낌입니다. 사진에서도 지금 오브가 다 나오거든요. 민성 씨 뒤에도 있어요. 민성 씨, 여기 있죠. 예, 오케이. 그래서 바로 핵이 중요한 겁니다. 네, 이것도 핵이 인공지능이라면은 이 핵이 없어요.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저는 네. 반대로 이 모든 사진에 걸쳐서 다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렌즈에 묻어있는 얼룩이나 먼지일 가능성이 근데 또 조금 더 높아지지 위치도 않느냐 다르고 이런 생각도 좀 색깔도 다 해봅니다. 다르기 때문에. 아닙니다. 먼지에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핵이 어떻게 있습니까? 아니 근데 봐봐요. 제가 사실 이 얘기에 사실 이제 주목하는 거는 네. 그 무덤 뒤편에 사람 얼굴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네. 그거는 안 보여주고 자꾸 오브라든지 이런 걸로 변죽을 올리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거는 사실 시청자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고 봅니다. 같이 간 4명이 분명히 그 사진을 봤습니다. 네. 떠 있는 그 얼굴 형상을 보고 다들 뭐 까무러치게 놀랬죠.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네. 그 사진만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지웠네. 우리 때문에 네. 그 카페를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찾으려고 봤더니 그 사진만 지금 카페에 사라졌습니다. 이거 봐. 아 올렸는데 올렸는데 그 당시엔 다 있었는데
근데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어요. 볼 때는 나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안 볼 때는 또 안 나고 볼 때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약간 경고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? 저도요. 좀 탁탁탁탁 하는 게 그 형이 계속 올라가면서 뒤를 쳐다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뒤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말라는 약간 경고. 더 이상 오지 마라라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심 작가님은 휴가 체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. 그러니까 뭐 오브 이런 건 저도 잘 모르는데 다만 뭐가 있냐면 흉가를 가긴 하는데 가다 보면 지금 무덤이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우리가 보통 무덤하면 공동묘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건 좀 정확하게 할 게 뭐냐면 공동묘지는 다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된 문화예요. 아 그래요. 그 이전에는 다 우리나라 그러면 네. 고유의 풍습이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그거는 일본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만들어낸 풍습인 거고 원래는 다 평민이든 양반이든 선산을 썼어요. 뭐 선사. 네, 자기 땅에서 이렇게. 그래서 실제로 동학 농민운동 때 무슨 일이냐면 농민군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. 네. 그때 농민군들이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굴총이라고 양반 무덤 뚫는 거. 왜냐면 왜요? 자기들이 양반들이니까 명당짜리 막 뺏어서 묘 쓰고 이러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농민들의 세상이 됐으니까 뚫고 그러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가 신비하게 느꼈던 건 흉가로 가곤 있는데 갔을 때 만났던 무덤의 느낌이 공동묘지란 느낌보다는 어디 선산, 좀 명문가, 오래된 선산의 영지로 좀 들어갔던 느낌. 이게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산이라는 건 좀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좀 이렇게 신성한 공간이잖아요. 근데 거기를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서 있었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행동 자체에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조상들이 좀 노하지 않았을까. 약간 좀 그런 좀 흥미로. 그리고 이 사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간과하시는 게 이 사연은 정말 무서운 사연입니다. 제목 자체가 조별과제예요. 이 과제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고 이 스트레스. 그치. 오죽했으면 휴가 갔겠어요. 휴가. 그렇지 점수 A뿔 받으려고 아까 자기야, 그 제목도 있었잖아요. 데이트하러 흉가 가자 이런 거 영화 안 가서 하잖아. A뿔 받자.